리스펙시님께서 보통 실적 발표일에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바이스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알겠죠? 한번 봐볼까요? 간단히? 보통 이제 실적 발표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45일 정도 보잖아요. 한번 봐보죠. 간단히. 간단히 이거 하나 봐보고 시작을 할게요. 뭐 시작하고 말 것도 없지만. 일단은 6월 말이면은 8월 15일 날 공시가 있었겠죠. 8월 15일. 8월 15일 부근으로 해서 이때였겠네요. 이때. 근데 이때 실적이 이때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올랐죠. 이때쯤이었을 건데 이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8월 10일, 16일 이 사이에. 물론 이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대충 잡고 있는 거예요. 분기 말 기준으로 플러스 45일 하면은 공시 보통 그때쯤 공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봤고, 그리고 3월 말 기준으로 플러스 45일이면은 그쵸? 4월 이때가 되겠죠? 4월 15일쯤? 아니지 5월 15일이죠. 5월 15일쯤?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도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올랐네요. 그쵸? 이때는 그거였죠. 이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었죠. 이때는. 그리고 그 수주액도 엄청나게 큰 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적 발표해서 저번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 대비 실적이 잘 떴는데 왜 주가가 떨어졌냐라는 질문들도 있었고,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포스코 케미컬 그리고 LNF 코스모신 소재가 양극재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다 실적이 잘 나왔었으니까 LNF도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이미 약간 좀 지나가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뭐랄까, 당연히 잘 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실적에 대해서 좀 연연해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실적은 당연히 잘 떠야 된다. 당연히 잘 떠야 되고 당연히 컨센보다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업이 900억보다 당연히 잘 나와야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매출액도 당연히 이것보다 잘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딱 컨셉만큼만 나왔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왜냐면 이 컨셉 자체가 뭐야? 11월 7일날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었네? 뭐지? 이거 한번 봐볼게요. 뭐지? 11월 4일도 나왔었네? 제가 최근에 LF 레포트를 좀 안 찾아보긴 했어요. 안 찾아보긴 했었는데 재밌겠다. 봐봐야겠다. 당연히 좋은 말들 적혀있지 않을까 싶네요. 내년엔 대신 뭐 걱정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하겠죠.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그 판매가를 낮춰서 팔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당연히 뭐 그에 따른 이제 뭐 LNF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긴 하겠죠. 테슬라 헤게모니의 탄력적 대응이라는 이제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11월 3일 날 나온 레포트입니다. 현재 주가 21만원, 그리고 목표 주가 43만원. 오늘 뭐 골드만삭스인가? JP 모건인가? 거기서 나온 레포트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40만원 정도 잡고 있었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 주가 자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의 변동률이 얼만큼 바뀌었냐를 전 좀 의미 있게 보지, 이 목표 주가 자체를 전 좀 의미 있게 보진 않아요. 증권사 레포트 볼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향 원통형 전지 생산 규모는 연간 20GWh씩 증가 중이라고 적혀 있고,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2025년까지 520GWh였나 580GWh였나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동사의 하이니켈 양극재 성장은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단독 공급 중으로 최종 고객사의 생산량에 동행한다. 그래서 이제 LNF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 주가 흐름도 같이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잘 가면은 LNF도 좀 의뢰 잘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테슬라가 판매 단가를 올리면은 LNF 주주들도 괜히 약간 좀 기대하는 게 있죠. 우리의 그 양극재가 잘 판가 전가가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테슬라가 의뢰 가격을 올리겠지. 좀 이러한 이제 좀 심리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LMF 주주님들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LMF의 대구 제3공장 증설에 대한 함의점 4680 전지용 양극재 양산과 테슬라향 4680 전지에 직접 납품한다. 이것 좀 기대 많이 하는 부분이죠. 테슬라가 이제 그 배터리를 직접 납품받을 수 있다. 좀 이러한 이 양극재를 직접 4680 배터리를 직접 양산한다. 이러할 때 양극재를 어디 걸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이제 다들 있으실 텐데 이제 LMF가 좀 그 시장을 뚫지 않겠냐. 지난 8월 대구 양극재 제3공장 9만 톤의 증설을 확정했다. 이게 좀 이제 기분이 좋았던 소식 중에 하나죠. LMF 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2024년까지 LMF 캐파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3만 톤 그리고 2024년에 20만 톤이야, 21만 톤이야, 뭐 몇만 톤이야 항상 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2024년도 캐파가 좀 잡히지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제 확실히 잡혔죠. 캐파가 확정된 부분이 전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니켈 함량 95%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다 이렇게 좀 있고 동사에 이거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와주신 분들 계시는데 캐파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캐파라고 할게요. 이게 좀 공장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캐파 이렇게 있으면은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 글씨가 좀 개떡같게 하지만은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 이 모든 캐파가 하이니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은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이니켈 95%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모든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하이니켈 이걸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하이니켈 수요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마진이 높을 테니까 LMF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이거 하이니켈로 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LMF 사장이라면.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라인은 하이니켈로 할 수가 없는 좀 오래된 시설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라고 제가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 파일을 녹음을 해놨는데 지금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전부 다 하이니켈로 바꾸고 싶을 때 못 바꾸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이거는 SK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MF의 이제 주요 거래처가 지금 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SK도 있다라는 점, 네. 제 기억에 오반반이었나? 오둘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N5 시리즈. 제 기억을 약간 좀 더듬어서 말씀드린 거라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이었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몇 프로였지? 20%?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높은 비중은 아니었고, 이것도 이것대로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니켈 50% 정도 함량의 배터리 만드는데 쓰인다. 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쓰인다. 되게 뭐 알면 재밌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근데 알면 재밌죠. 12명 시청 중인데 좋아요 5개라 전 눌렀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라이브에서 좀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가지고 그런 말 하기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 코가 나오네요 갑자기. 근데 그런 얘기 방금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동사의 2025년 생산 캐파는 가이던스 26만 톤이나 고객사들의 생산량 전망 증가로 생산 규모 가이던스 상향. 제가 이런 내용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고객사의 생산량 전망 증가로, 지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나?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올려드리면 보이겠죠? 네. 고객사들의 생산량 전망 증가로 생산 규모 가이던스 상향. 이런 거 너무 좋고. 그러니까 사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항상 가정하고 있는 게 양극재 쇼티지잖아요. 그래서 생산만 하면은 양극재 팔린다. 무조건 팔린다. 이러한 가정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캐파만 늘리면 팔린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죠. 이러한 내용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현재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도 올렸던 부분이지만 여기 아래쪽에 이제 보통 보실 때 여기 가이던스 많이 보실 텐데 컨센서스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캐파 증가, 기본적인 캐파 증가, 국내 캐파 증가 플러스 아직 해외 캐파 증가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좀 이러한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좀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좀 주식이 좀 이번에 떨어질 때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좀 저런 기대감 때문에 못 버리고 아니야 언제 오를지 몰라 좀 이런 생각으로 해서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다들 힘드시지 않았을까 이번에. 여기 LANF 주주분들이 계신다면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다. 제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서 팔고 싶은 욕구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팔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팔았던 적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과거에 LNF 매도했을 때는 또 매도한 영상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매도했다고 해서 영상 올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매도했다고 해서 영상 올리진 않을 건데 아무튼 매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매크로가 너무 안 좋아서 또 근데 역시나 매크로가 좋지 않으니까 주가는 역시 하락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내가 예, 리스펙신이 얼마에 매도했나요? 과거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에 매도했지? 제가 매도했던 영상이 여기 있어요. 예, 1365H경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도. 그 영상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멤버십으로 올린 건가? 모르겠어. 아무튼 있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매도할 때,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더 나은 주식을 발견을 했거나, 또는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가 기대치에, 내가 기대한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크로가 확실히 누가 봐도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매도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이러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한 번은 성공을 했고 한 번은 이제 실행에 못 옮겼지만은 만약에 또 앞으로 이게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다. 또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무리 좋게 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 포트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좀 줄여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이번에. 근데 이런 생각을 사실 뭐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닐 테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실행에 옮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실행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근데 그걸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아까 보이시는 대구 남자님이 그런 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딱 본인 생각에 아닌 것 같아. 그럼 딱 매도를 하시고 또 맞는 것 같아. 그럼 매수를 하시고. 그래서 저런 부분 참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본인의 주관이라든가 또 본인의 그 투자 원칙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고금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다들 제 콧소리를 듣고 계신데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코 한 번만 풀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비염이 학생 때는 이제 코를 하도 많이 풀어서 야자 시간 같은데 보면 책상에 이렇게 휴지 쌓여있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휴지 쌓여있는 친구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코를 많이 풀어서 책상 끄트머리에 휴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동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옥님, 정숙최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